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성 이투스의 수학 강사 최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순열의 또 다른 종류 중에 하나인 중복 순열을 배워볼 겁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원순열, 별 다른 거 없었잖아요. 그죠?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순열인데 원형으로 배열할 수 있는 게 원순열, 그죠?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은 중복 순열. 이미 감이 대충 오신다, 그죠? 순열입니다. 이것도 순열인데 지금까지 배웠던 순열은 한 번씩만, 그 대상을 한 번씩만 사용해서 배열하는 원리를 배웠다면은 오늘 배울 내용은 썼던 애들을 또 써도 되는 중복을 허용하는 순열입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지금 예를 간단히 들어서 보여줄 건데 요 예만 봐도 대충 어떤 내용이다 이해 가실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숫자가 1과 2, 3, 이 1, 2, 3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네 자리의 정수를 만들어 보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지금까지 1, 2, 3을 배열하면 세 자리 3팩토리얼 이렇게 계산을 했었는데 세 개를 가지고 네 자리를 만들어라. 세 개를 만들 수 없으니까 당연히 중복을 해도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 2, 3 중에 여기 1이 사용됐다 하더라도 다른 곳에 또 1이 사용돼도 되고 2가 사용됐어도 2도 사용되고 전부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리고 한 번을 쓰든 두 번을 쓰든 세 번을 쓰든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조건을 인정하고 순열을 이제 배열을 해보는 게 중복 순열입니다. 자, 그러면 자 1, 2, 3 중에 이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입니까? 자, 예를 들어서 1이 왔다고 칩시다. 1은 1, 2, 3 중에 우린 고른 거니까 세 가지였어, 그죠? 자, 그런데 정상적인 순열이라면 1은 사용됐으니까 1은 제외하고 골라야 되지만 이 중복 순열은 그 특징이 사용했던 애들을 또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도 세 가지가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여기 볼 것도 세 가지. 똑같습니다. 세 번째 자리도 1, 2, 3 중에 아무나 와도 된다는 거야. 여기에 뭐 1이 또 사용됐을지도 몰라. 그래도 1, 2, 3 또 올 수 있는 거죠. 또 세 가지. 그럼 3이 사용됐다고 칠까요? 마지막 1의 자리, 여기도 1, 2, 3 중에 한 가지가 오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3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원래 그냥 쉬운 거잖아, 그죠? 그래서 중복 순열은 이 내용 이해하기 쉬우실 거고, 우리 순열 배울 때 뭐 n 팩토리얼, npr 이런 기호를 배웠듯이 중복 순열에서도 한 가지 기호가 나옵니다. 자, n, p 대신 파이, 이미 알고 있는 여러분 원주율 파이입니다. 그거 대문자에 r, 이거의 의미가 n개 중에 r개를 배열을 하는데 중복을 허용해도 된다, 이런 기호예요. 그래서 얘의 계산법은 우리 항상 선택할 수 있는 게 n가지씩, n가지씩, n가지씩 있는 거잖아. 그래서 첫 번째도 n, 두 번째도 n, 몇 번? n을 r번 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n의 r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건 뭐 썰인데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자, 여기 왜 하필이면 n 파이 r이라는 기호를 사용하게 됐냐면 저 파이가 그리스 문자로 p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곱하기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프로덕트랍니다. 그래서 다들 계속 곱해 나가니까 p라는 기호를 사용하자. 근데 npr에 이미 썼잖아. 그러니까 그리스 문자로 p를 의미하는 파이를 가져왔다. 뭐 이렇게 하던데 저도 이것도 정확히 뭐 아는 사실인데 저는 뭐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지 영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여튼 그냥 참고로 그냥 재미로 알아두시고요. 중복 순열에서 뭐 이런 형태의 문제들 나올 수 있고 알파벳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 많이 흔히들 이용되는 문제가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식도 사실은 이 내용이 이용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x에서 y로의 함수를 구합니다. 자, 1, 2, 3이라고 하고 a, b, c라고 해볼까요, 이번에? 자, 그러면 이거의 함수의 개수는 여기서 만들 수 있는 함수의 총 가지수는 몇 가지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근데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대충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자, 1 입장에서 A, B, C 중에 어딘가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A, B, C 중에 한 가지, 세 가지가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2번이 가야 되는 자리는 A, B, C 셋 중에 하나입니다. 왜? 함수는 1이 갔던 곳에 또 갈 수가 있잖아, 그죠? 뭐 무슨 1대1 대응이라든지 이런 조건이 없으니까 함수는 인기 좋은 애가 다 받아도 상관없으니까 그럼 2가 가야 될 수 있는 것도 A, B, C 세 가지 마찬가지겠죠. 3도 세 가지. 그래서 정답은 3의 세제곱. 오늘 배운 기호를 이용해서 해보면 1, 2, 3 세 가지를 가지고 세 가지 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 요렇게 사용해도 되겠죠. 이해 가시죠? 이게 중복 순열입니다. 어려운 내용 없어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 이 중복 순열과 조금 비슷하기는 한데 다른 내용이 들어있는 순열을 하나 더 배울 겁니다. 자, 지우고 시작할게요. 자, 이번에는 배울 내용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예를 든 것도 뭐 1, 2, 3 이런 식으로 예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순열은 예를 들면 뭐 서로 다른 네 사람을 일렬로 배열할 때 이러면 사람은 뭐 같은 사람이 없잖아. 사람은 다 다른 사람이니까 다른 애들을 가지고 뭔가 배열을 하는 거였다면 지금 배울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예를 들면 A, B 이런 식으로 같은 애들이 섞여 있는 애들을 일렬로 배열해보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순열하고 좀 다른 차이점이 생겨요. 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내가 원래는 A, B, C를 일렬로 배열해볼 겁니다. 걔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은 당연히 3팩토리얼 6가지. 자, 써볼게요. A, B, C, A, C, B, B, A, C, B, C, A, C, A, B, C, B, A. 자, 이건 뭐 다들 아는 내용이니까, 그지? 그런데 우리가 이 B 부분을 A로 바꿔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같은 거 두 개와 다른 애 하나가 섞여 있는 배열로 변신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B 부분이 사실은 A, 여기도 A, 자, A, A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죠? 자,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A, B, C라고 생각하고 배열을 했지만 사실은 A, C 여기는 B, A, C라고 배열을 했지만 보니까 다시 A, C 이 둘이는 같은 모양이 돼버렸다, 그죠? 자, 또 볼까? 자, 여기는 C, A, B인 줄 알았는데 C, A가 돼버린 거야, 그지? 자, 요 밑에 것도 봅시다. C, B, A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고 배열했는데 같은 거라고 보자 해버리니까 C, A, C, A 이 둘이도 같은 게 돼버린 거죠. 남은 애들 둘이도 보자고. A, C, A 또 같아진 거야. 그죠? 그래서 그냥 일렬로 A, B, C라고 생각하고 배열할 때는 3팩토리얼 6가지인 줄 알았는데
B가 A와 같다라고 설정을 해버리니까 중복이 두 개씩 생겨서 사실은 세 가지의 순열인 게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앞으로 이런 문제들, 꼭 이렇게 세 개만 주면 쉽지, 6개 노가다로 해도 됩니다. 이런 거. 근데 뭐, 한 5개, 6개, A 3개, B 2개, 뭐 C 4개, 이런 식으로 개수가 많아지면 일일이 못 해볼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쉽게 이해하는 법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쉬운 것부터 할게요. 우리 A라는 애 3개, B라는 애 2개, 이 5개를 일렬로 배열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실은 똑같은 A와 B지만 우리는 그냥 우리 임의대로 이 A는 A의 1번이야. 이 A는 A의 2번, 이 A는 A의 3번이라고 설정을 합시다. 자, 그리고 B도 마찬가지. B1, B2. 원래는 같은 거지만 우리가 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다른 세 개 다 사실은 첨자가 붙어서 다른 A들이다. B도 다른 B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다 다른 애들을 5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5팩토리얼 가지, 이건 쉽게 알 수 있다. 그지? 자,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하나 써볼까? 자, 얘를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A, 2가 배열되고, 그 다음 B1, B2가 오고, A1이 오고, A3이 왔다. 얘들을 배열한 이 5팩토리얼 가지 중에는 요런 애들도 섞여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옆에 붙은 숫자가 원래 있었어, 없었어? 이런 숫자들이 없었잖아. 아무 숫자도 없는데 우리가 임의로 잠시 동안 숫자를 붙여서 다른 애들처럼 생각했던 거지. 그러면 얘들은 사실상 원래 없었던 이 숫자들 지워주면 A, B, B, A, A가 돼버리는 거잖아. 우리가 원래 찾아야 되는 애는 얘 모양이잖아. 그러면 이 B 둘 간의 1번, 2번이라고 순서를 다르게 생각하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같은 B다. 그죠? 그럼 B1, B2 이 부분이 B2, B1이라고 적혀 있었다 한들 숫자 지우고 나면 B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 둘 간의 순서는 사실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 둘 간의 순서 정하는 게 몇 가지야? 2팩토리얼 아니야.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볼게요. 지금 A2, A1, A3 이렇게 있었지만 우리가 이 숫자 없다고 생각하면 A잖아. 숫자 없는 A끼리, 자, 여기를 다르게 생각해 볼까? 이 부분이 A1이 먼저 적혔고 A3이 나중에 나오고 A2가 나왔다 한들 뭐 여기 B 있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있는 거나 숫자 지워버리면 마찬가지 되는 거 아니야. A, B,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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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A, A.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A 세 개끼리 사실상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로 봐야 되니까 중복이 되는 상황이 3팩토리얼 가지가 생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구하는 방법은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5팩토리얼이라고 했지만 이 세 개는 3팩토리얼만큼 중복이 생기니까 나눠주고 B 둘이는 2개 2팩토리얼만큼 중복이 생기니까 나눠주면 이게 실제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같은 것이 3개, 2개 있었던 순열의 가지수가 됩니다. 자, 이 부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해하기 어려우면 일단은 외웁시다. 이 부분은. 자, 어떻게 한다? 전체 개수만큼 팩토리얼 순열한 다음에 같은 거 있는 개수만큼 나눠준다라고 일단 알아둡시다. 자, 이 부분이 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도 이용되는 내용이지만은 다음 시간에 배울 중복 조합이라는 걸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우리 원래 알고 있던 조합에서 또 중복을 해도 되는 조합, 중복 조합이라는 걸 배우는데 그 부분 조금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이 내용이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면 가장 좋지만은 일단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하면 외우기라도 해서 알아둡시다. 자, 요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또 뭐 이런 게 어떤 식으로 될 수 있는지. 자, 쉽습니다. 자, 요번에는 A 2개, B 3개, C 4개라고 해봅시다. 자, 전부 9개. 이 9개를 일렬로 배열해보는 거죠.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 내용. 뭐 BA1, A2, B1, B2, B3, C1부터 C4까지 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좋지만은 이미 배웠으니까 전체 몇 개? 여기 9개잖아, 그죠? 그러면 9팩토리얼 중복되는 거 2개 보이네요. 나눠주고 3개 보인다. 3팩토리얼 나눠주고 4개입니다. 4팩토리얼 나눠주면 됩니다. 이해하셨겠죠? 그래서 우리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전체 개수 n개, n팩토리얼을 중복되는 애들이 만약에 있다면 p개 있다면 나눠주고 q개 있다면 걔로도 나눠주고 r개가 있다면 r개로도 나눠주고 몇 개 중복될지 몇 종류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밑에 있는 p, q, r 그리고 만약에 한 개짜리도 있다면 그걸 다 더해서는 문자 개수는 n개가 맞아 떨어져야겠죠. 이해 가시겠죠, 이런 거? 그래서 뭐 문제 쉽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1, 1, 2, 2, 3, 3, 3 자, 이런 애들로 7자리 정수를 만들어라. 이게 쉽잖아. 7팩토리얼을 2팩토리얼, 2팩토리얼, 3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이 이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걸로 풀면 아주 쉽게 풀리는 간단한 예 하나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공부하시다 보면은 뭐 최단 거리를 찾고 뭐 그런 문제들, 길찾기 문제라고 해서 그런 문제들 종종 접하게 되실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자, 길의 형태가 요게 뭐 제가 그림을 조금 엉망으로 그렸지만 직사각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가로 4칸, 세로 3칸은 길이가 똑같은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은 몇 가지나 되겠냐라고 묻는다면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갈 수 있잖아, 그죠? 쉽게. 또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도 갈 수 있어, 그지? 그리고 뭐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도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이런 걸 일일이 다 언제 세냐 이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배운 내용을 조금 접목시키면 쉽게 해결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 제가 이거 가로로 가는 길은 다 같은 길이라고 했으니까 이 가로로 가는 길을 우리가 A라는 기호로 표시를 해봅시다. 그리고 세로로 가는 길은 B라고 표현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갔던 길은 사실상 출발하면 B 지나서 B 지나서 B 지나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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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가게 된다, 그죠? B,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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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3개.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우리 요 파란색이 갔던 길도 그렇게 표시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처음에 A 갔다가 올라간다, 그죠? 올라가는 건 B, B, B 2번을 가고 다시 A, A, A 3번을 가네. 그리고 마지막에 올라가면서 B로 가면서 끝난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결국은 A부터 B까지 가는 데 있어서 순서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가로 방향으로 4번은 가야 되고
세로로 3번은 가야 된다는 결론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A 4번 사용해야만 하고 B도 3번 사용해야만 A에서 B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순서가 바뀌면 가는 이 길의 모양이 달라질 뿐이에요. 그러면 길찾기였지만 사실상 이 중복이 4개, 3개 있는 7개의 알파벳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식으로 풀어도 되겠구나 결론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 7팩토리얼을 A 4개 4팩토리얼 그 다음 3팩토리얼로 나누면 이게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의 총 개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 정리 잠깐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중복 순열 사용했던 애들 또 사용해도 되는 거라고 그랬고 N, 파이, R N가지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 선택권이 항상 N개고 몇 번을 R번을 줄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N의 R제곱이라는 거. 자, 그 다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전체 개수를 중복되는 개수의 팩토리얼만큼 나눠준다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좀 조금 길었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배울 내용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요거 복습 한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은 중복 조합인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